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또 코리아 서킷을 비롯해서 PCB 관련 업체 4종, 4개 업체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관련 회사 업체들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먼저 재무제표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계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는 뭐 코리아 서킷을 한 계열이라고 보셔도 무관하고, 뭐, PI 첨단 소재는 이제 폴리 이미드 만드는 거죠. 내열성이 뛰어난 기판에 해당되는 그런 내부적 재료를 쓰는 것이고, 심텍도 뭐 회로, 여기는 뭐 기술력이 뭐 뛰어난 회사죠. 그래서 요즘 4개 회사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4개 종목 다 지금 급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심텍은 신고가고요.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다시 되돌림이 오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도 보시면은 신고가 나왔고, 코리아 서킷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해당되는 16,700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4개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은 다 이제 실적 기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아니라 실적 기반인 것이고, 여기서 제가 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회사들의 실적이 이미 노출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까지 가냐, 내후년까지 가냐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PCB 기반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게 되면은 적자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싫지만은 그 기업 분석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 보셔야 되고,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0%입니다. 이게 한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ROE 자체는 뭐 10%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고, 뭐 역대급 보더라도 이렇게 양떼기로 가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 양떼기는 어 매출액이 근반이 돼야지만 고정비 감소가 이루어진다. 대신에 이제 코스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의 특징은 부채 비율이 좀 적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무 상환이 돼 있는 상태이고, 대적전자는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거의 뭐 형과 아우의 그런 관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PI 첨단 소재는 좀 다른데, 얘네들은 지금 결국에는 케미칼 케미칼 중합, 고무자 중합을 하는 업체고, 그걸 필름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부가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좀 영업이익이 그래도 꽤 나는 편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분기 때 작년에도 뭐 17%대, 20%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는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FPCB 같은 데 사용되는 것 중에서 그 완제품에 대해서 이제 PI의 단가가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의 단가 중에서는 그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인하에 따른 어떤 리스크는 저는 적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올해 이제 예상 매출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9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 위치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대닥전자, 코리아 서킷 다 이제 부채 비율은 크게 신경 쓰는 위치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텍을 보시면 심텍이 매출액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3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좀 보시면은 시가총액 보시면은 지금 거의 1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멀티플이 10입니다. 10. 10도 안 되죠. 근데 이 부채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줄이고 있지만.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140%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도 뭐 아시다시피 이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6%대 정도로 유지를 할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부채 비율이고, 이 세 개 종목이 PI 첨단 선제 빼고는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네 종목이 다 그 예상 매출액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PCB 관련 이 업종들이 소문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매출액과 그 실적이 절대적으로 어, 선행되는 그 지표가 아니다. 엄청나게 후에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판단을 해주시고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심택은 매수자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나 코레스키든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평상시에는 보면은 적죠 거래량이. 원래는 엄청 적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저는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조정이 오면은 그때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져야지. 지금 뭐 묶고 더블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거나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종목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 때문에 좀 저평가됐지만은 얘는 좀 기회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고요. 대덕전자도 만 원대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거의 호가창 하나에 0.2%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으로 빠졌을 때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멀티플로 좀 와 있는데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 PI 쪽은 앞으로도 4차 산업에서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의 커버 글라스 쪽으로는 이 CPI나 뭐 울트라 신 글라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겠지만은 이 PI 첨단 소재의 그냥 일반 PI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그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PI 첨단 소재 빼고는 뭐 코오롱 이 정도가 있는데 캐파를 공격적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네 종목의 포인트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멀티플이 여지가 있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매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희 구독자분들도 뭐 해당 정보 갖고 있고 저도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건 수익 잘 내시고 또 제가 관심이 또 생기면 또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